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최근 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한반도의 안보 상황,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의 향방에 대해서 논평을 부탁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댓글로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그 이외에 한국과 외국에서 그 교단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이 연락이 와서 오늘은 이 냉철한 그 21세기의 국제관계의 다이내믹스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라든가 이러한 트럼프 재임 시의 그 주한미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 전공이 원래 글로벌 스터디즈인데, 이 글로벌 스터디즈가 뭐를 하는 학문이냐면은 1990년도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 슈퍼파워로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간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 글로벌 스터디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제 정치, 경제, 세계, 그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세 가지의 분야로 그 전문적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경제를 했습니다만은 세 분야 다 그 1990년대 이후에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제 전공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냥 미국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오늘의 유튜브는 2부라든가 3부 정도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후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자율적으로 액수를 정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분이 적은 돈이나마 후원의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건국 이념이 무너지고 거짓 정보로 얼룩진 주류 언론으로 미국이 혼란한 상황에 박사님이 용기 있는 한국인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고마운 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이 국제 정치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가 국제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개인 간의 관계처럼 영원히 가는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영원히 똑같은 관계라는 것은 그 세계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도 개인 간의 관계처럼 서로 상호적인 것이지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 손해만 보는 관계라든가 한쪽이 계속 이익만 취하는 관계는 국제관계에서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매우 간단한 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돈독한 우방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매개체가 두 나라를 끈끈이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인데, 이것은 그 6.25가 끝난 직후에
1953년도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 맺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건데, 이 한미 방위 조약은 한국에서 이 제안을 한 조건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너무나도 관대하게 일방적으로 그 관대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선뜻 그 동의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양국 중에 한 나라가 그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를 해서 1950년대 초니까 전 세계의 파워 다이내믹스가 바뀌면서 소련이 미국의 우방이었었는데 그 전에는 갑자기 소련이 미국의 적국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냉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백분 활용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어렵게 매우 이례적으로 매우 관대한 상호 방위 조약을 성공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슈퍼파워인 미국으로부터 국가의 그 안보를 완전히 보장받게 된 한국은 1950년대부터 70여 년 동안 전후에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아무런 그 걱정 없이 침략이나 이런 걱정 없이 그 경제 발전과 교육 그 이외의 많은 분야에 그 포커스를 할 수 있어서 드디어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10대도 넘죠. 아마 GDP가 뭐 1.7조 정도 되니까 9위 뭐 8위 정도의 큰 경제 사이즈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지속되면은 보통 일반 국민들은 이 평화를 given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given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졌다라는 말인데, 이 평화 자체가 원래 그냥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나 산소처럼 given,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다라고, 원래 세상이 평화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이 국제사회에는 이 무질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나 규칙이 없는 게 이제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디터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조그마한 전쟁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지구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게 원래 본 모습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이라든가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세계 슈퍼파워인 미국이 70년, 75년 이상 계속해서 주둔을 하면서 디터런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복잡하고 특수하고 미묘한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제 영상 174회, 175회 그리고 176회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인이 보고 있는 지금 그 한미 관계라든가 국제 관계, 한국인의 시각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국제사회나 미국인이 보는 그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그 한미 관계와 국제 관계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한국의 그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 언론의 그 시사 논평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전직 외교관 또는 국정원 직원을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심지어 어떤 그 학자분들, 이러한 국제 정치를 전공이나 그 가르치고 있는 교수분들도
최소한 제가 접하는 그 대중매체, 신문이나 이런 이 언론 매체에서는 그런 분들 중에서 국제 관계를 정확하게 논평을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위 한국에서 이름이 꽤나 나 있다는 이런 분들인데도 한미 관계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의 주한미군이라든가 또는 그 이외의 국제 관계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도 이렇게 논평하는 것을 보면 주로 그 한국인의 대중적인 문화나 정서에 어울리는 식의 논평이지, 다른 나라가 전 세계가 같이 평가해 봤을 때 냉철한 그 현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읽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중매체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계속해서 전비를 퍼부어서 러시아를 단죄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유럽 정부들이 이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냉전 이후에 지오폴리틱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이 주장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런 깊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벌리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전쟁을 미국이 완충지대로, 동서유럽의 완충지대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무리를 하는 그 무리수를 두다가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워싱턴에 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 전 세계에서 이런 국가 간의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측에서 워싱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정권이 공화당 정권이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잘 안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언론에서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처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권 1기 때인 2008년도에 러시아군이 조지아 공화국,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그루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조지아 공화국을 푸틴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러시아 세력을 완전히 눌러놓고 여기서 다시는 이러한 반러시아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러시아군이 나왔어요. 2008년입니다. 그때 오바마 정권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정권 2기인 2014년도에 푸틴의 러시아군이 또 크리미아 반도를 침공해서 크리미아를 완전히 러시아로 예속시켰습니다. 이때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떠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2017년도 초부터 2021년도 초까지는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리드하는 공화당 행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이조차도 조용히 있었던 그런 시기가 공화당 정권 시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가고 바이든이 2021년 1월에 워싱턴에 들어서고 나서 채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바스 지역은 이미 동부 지역과 크리미아의 또 항구 지역, 그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북부에 전면전을 펼치면서 탱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5, 6만 명 들어왔는데 지금 약 35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 35만 정도가 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그 뉴스들이 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만약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한반도의 전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논리에 비약을 하는 한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워싱턴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종결하는 그 협상, 니고시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연합이 무너지면은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자꾸 그 뭐 미국 언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언론도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 한국에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토는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나토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소련과 미국이 그 소련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유럽 사람들이 그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 공산국을 다 합쳐서 연맹을 만든 게 군사연맹을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카운터 밸런스로 미국과 유럽이 요구를 해서 나토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토 연합군은 지금 이렇게 해서 75년째 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나토 연합군의 그 예산이 뭐 기계와 장비와 군 무기의 감가상각까지 이제 그 포함을 해서 계산한다면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 나토 연합국이 그 한 30개국이 넘는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연합국입니다만은 미국 한 나라가 90% 이상의 돈을 냈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 그러다가 조금씩 덜 내서 지금 현재도 무기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70%, 60%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무기를 빼고 무슨 다른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만 따진다면 지금 미국이 약 45% 정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것을 30% 이하로 이제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유럽을 지키는 그 군사 공동체가 나토고 유럽의 30개국 이상이 나토 연합국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경제 대국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30개 이상이 모인 유럽이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예산을 그 많이 되지를 않고 미국이 지금도 반 정도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국의 납세자들의 50% 이상,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약 과반수가 나토를 그 새로운 군사연합체인 유럽 국가들이 주체가 되고 미국은 약간 도움을 주는 이러한 뭐 유럽 군사연맹에 미국이 그 어느 정도 그 참가를 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공동 방위체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절대적으로 파괴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죠.